자, 그러면 또 이제 용어부터 쭉 봐봅시다. 아무래도 3, 4월 달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하죠? 내용적으로 좀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1, 2월 달보다는 좀 많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3, 4월 달은 한 60점가량은 맞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좀 더 추가되어지니까 1, 2월 달 수업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같이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뭐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매번 얘기하듯이 시험장 가보게 되면요. 정말로 어느 사람 수업을 듣든 간에 12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이 오래 안 걸리고 1년 내에 끝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요. 빈출 부분을 정확하게 하자가 우리 목표예요.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해서 흐릿하게 알자가 목적이 아니라 빈출 부분을 정확하게 하자가 우리 목표니까 그 점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어 정의 좀 볼게요. 그러면 페이지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우리가 9페이지인가 내용부터 보면 왼쪽에 제가 노란색 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게 도시관리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건 우리 뭐라 하죠?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잖아요. 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거. 그럼 일단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것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한번 말해. 지구단위 계획. 봐봐요. 그러면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서울시란 동네에 일정한 동네에 어디가 있었다? 일부가 있었는데 이 일부 동네에서 뭐가 되어져요?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부 동네에 여기다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 건축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용도 제한 가할지, 건평종을 어떻게 할지, 높이 어떻게 할지, 어디다가 공원 만들고 어디다가 주택을 지을지 이런 식으로 서울시 일부 동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다 우리가 만드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지구단위 계획?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시 전체에 만들어줘야 될 도시관리 계획이지만 모든 도시관리 계획을 서울시 전체에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 안에 일부 동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일부, 뭐 개발 사업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서울시의 일부, 이런 동네에다가 뭐가 되어지자 일부에 대한 계획을 만들자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봐요. 그 정의를 본다면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이 말이 뭐죠? 서울시의 일부다 이 얘기야. 뭐라고요?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라는 말은 서울시 일부란 얘기라고. 한마디로 키워드는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가운데 내용은 다 양념이고요. 어쨌건 포인트는 뭐야? 서울시라는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게 지구단위 계획인 거야. 그럼 봐,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뭐다? 도시관리 계획.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뭐다? 지구단위 계획. 그럼 봐봐, 전국 단위로 국가계획 만들고 광역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 만들고 서울시란 도시에 도시계획을 만들고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으며 서울시 안에 성수동 일대에 서울시 안에 우리 종로구 일대에다가 지구단위를 만드는 거야. 그럼 움직여봐. Everybody, action start. 할렐루야. 뭐라고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서울시 안에 일부에 만드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 지구단위 계획은 여러 가지의 특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완화해주는 특례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럼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니까 여러 가지 절차의 간소화, 같은 특례, 그 다음에 완화되는 특례, 방해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럼 앞으로 공부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특례 준비됐나? 절차 간소화 준비됐지? 뭐 완화하나 볼까? 이렇게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어. 이해갑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면 여러 가지 특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을 제대로 알아. 그럼 중개업을 잘하는 분이야. 우리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도 몰라. 조만간 문 닫을 가게야. 이해갑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잠실주공 5단지에서 앞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중개업을 하면서 잠실주공 5단지 지구 단위 계획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중개업을 해? 아,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져가지고 잠실역 옆에 두 동은 49층까지 올라가고 오피스텔도 지어질 것이며 여기 기존에 112제곱미터 가지고 있으면 43평 하나 주고 오피스텔 주고 1억 더 준답니다. 뭐 등등등 구라를 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 안 좋은가? 어쨌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기어라고 계속 쓸 거 아니냐고. 지구단위 참 보면은 동네 설명할 때 특화 설명이 아주 좋은 제도야 사실은.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됐고요. 그런 다음에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고 해요. 이걸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 지역 등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용도 지역 등. 이 토지의 이용 규제를 가하는 것도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뭐라고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토지 용도를 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도 정하고 용도 지구도 정하고 용도 구역 정한다. 다 뭐다?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혹시 지나가다가 보면 봐요. 지나가다가 보면 일정한 동네는 참 이상할 정도로 뭐하죠? 이렇게 주택만 지어진 곳들도 있고 일정한 동네를 가면 뭐가 된다? 상가만 모여있기도 하고 어디 가면 뭐가 됩니까? 공장 같은 것만 단체로 모여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어디 가면 산에 녹지밖에 없어가지고 나무만 있고 이런 것을 지나가다가 지켜봤나요? 못 봤나요? 눈 감고 댕겨요? 뭐라고요? 봤을 거 아니요. 종로통 나오면 왜 이렇게 여기는 공구상이 많고 왜 이렇게 여기는 뭐 소방 방제 같은 시설도 많고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을까? 주택도 있고 왜 그럴까? 다 법에서 그 토지의 용도를 그렇게 이용하라고 서울시의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해준 거야. 그렇게 안 정했는데 소유자가 알아서 나는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나는 여기다가 알아서 공장을 짓고 그럼 어떻게 돼? 아파트 옆에 오염 공장 들어오고 아파트 옆에 비료 공장 들어오고 참 좋겠다 똥냄새 나고 그렇죠 여러분? 말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다 서울시가 빅피처를 그리는 거야. 기본 계획으로 밑그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 계획으로 본 그림 그려가지고 환경 위에 앉으면서 어느 지역의 주거를 만든다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녹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뭘 정한다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거를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보 말해 용도 지역. 그럼 용도 지역은 봐봐 구체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처럼 도시지역이라는 동네도 있고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에서 도시 외의 지역으로 관리지역이란 땅도 있고 농사 짓는 땅으로서의 농림지역이란 땅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존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시지역이 노란색이고 제가 도시 외의 지역은 파란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 외울 때 우리 뭐라 하냐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라고 네 가지의 용도지역이 있다고 매번 외우죠. 이 도관농자 용도지역은요 굉장히 밝고 경쾌한 풍의 노래이기 때문에 탁탁 끊어주면서 신나게 부르는 게 포인트거든요.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나도 뭐 이러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이 하도 자니까 뭐라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4대 용도지역인데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라고 나온다? 중복되어지면 안 된단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왼쪽 밑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시작.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봐요. 제가 이걸 얘기할 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본다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에도 저는 성별이 있다고 봐요. 그 토지의 성별이 도관농자예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은 없어요. 자꾸 이거 말하면 있던데 그건 바꾸는 거지 중복된 게 아니에요. 용도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렵게 용도지역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복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성도 뭐죠? 중복될 수는 없지만 아주 어렵게 바꿀 수는 있잖아. 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도 4개의 성이 있다는 거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4대 용도지역이 있고 한 사람이 2개의 성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바꿀 수는 있어도 어렵게. 이해가셨죠? 용도지역도요. 도관농자를 바꾸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엄중한 절차를 거쳐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 도시 외의 지역을 다 도시로 바꿔 돈 벌게? 말도 안 되지. 이해갑니까? 엄중한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면 안 된다는 사실.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용도지역이 이와 같이 도시지역이었어요. 도시지역. 그래서 해당 내용의 이 부분에 땅이 하나 보이네? 이 부분 여기. 그죠? 땅이 하나 보여. 근데 도로에 삼각지대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보통 건물이 안 져져 있잖아요. 왜 안 져져 있지 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이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게 있는 거지. 뭐라고요? 문화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지역에 문화재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알아서 보호하려고 할까요? 내 토지는 도시지역인데 문화재가 있는데 도시지역의 제한에 문화재 보호 목적은 없는데 내 토지에 문화재 있는데 내가 알아서 문화재 보호할까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의 토지에 문화재 있으면 그 보호해야지 이러면서 지 토지에 문화재 있으면 부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원래 사람 심리가 그래.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도시지역의 규제만으로는 문화재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동네를 묶어주는 거야. 따로 뭘로? 용도지구라는 걸 따로 정해요. everybody. 용도지구라는 걸 따로 정해가지고 이 자리에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구를 정하면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용도지구의 규제를 덧대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철거할 수 없게 돼요. 그럼 용도지구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지역에다가 옵션을 거는 거야. 용도지역 위에다가 옵션을 주는 게 용도지구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옵션을 줬냐? 문화재 보호하라고. 여기 어떤 옵션을 줬냐? 예를 들어서 고도 지키라고. 어떤 옵션을 줬냐? 경관을 보호하라고.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 위에서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지역 위에 옵션을 주는 걸 용도지구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지역의 중복은 안 되죠.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도시지역이었다 이 얘기야. 그리고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경관지구였고 여기는 뭐다? 이런 식으로 보호지구였고 여기는 뭐다? 이런 식으로 고도지구였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 토지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단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요? A란 자의 토지는 경관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의 모든 규제를 한 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 이용도가 현저히 저해돼가지고 토지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끼리의 중복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요즘에 주민이 요거 행위 제한 대체해달라고 입안 제한할 수 있잖아요. 왜? 그쵸?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그리고 지역 지구가 이렇게 지정됐는데 용도 지역 지구만으로도 시작. 용도 지역 지구만으로도 규제의 완성이 어려우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고자 이렇게 다시 덧대어서 뭘 정한다?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하게 돼요. 에버바리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뭐예요?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남성의 몸이 있다. 용도 지역. 그 위에다가 속옷도 입히고 겉옷도 입히고 스카프도 하고 넥타이도 했다. 용도 지구.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고 나가면 얼어 죽는다. 그럼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하여 뭐하죠? 두꺼운 잠바를 입는다. 그쵸? 너스페이스, 사우스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재미없어 죽겠네 진짜. 이거 준비한 건데 안 재밌어? 사우스페이스 괜찮지 않아? 아니야? 저질이야 이렇게. 고질로 바꿔야 돼. 그래서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구역을 덧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이게 뭘로 하는 거죠?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토지 용도를 규제하는 거야.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생활할 수가 없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부분이 바로 9페이지 왼쪽 밑에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요 그림은 내가 잘 골라온 것 같아. 우연히 구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딱 모습이 딱 좋지. 그 다음에 정 가운데 뭐가 될까 이제 봐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 시작.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 그러면 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을 하자. 시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을 하자. 그러기 위해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를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 토지를 가진 A란 자의 토지를 뺏어다가 도로를 만들 수가 없어. 이해가셨죠? 그러면 처음에는 A야, 네 토지에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등등등 너 도로 땅 좀 넘겨봐봐 라고 협의 취득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대화가 안 되면 이제 강제 수용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수용이 진행되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규제를 가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했다면 얘를 뭐라 불러? 얘를 우리가 이걸 바로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쓰는 거야. 에버바리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다면 그 계획으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묶여 있으니까 A란 자는 이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묶이는 순간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버리면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강공원이나 각각의 뭐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를 만들게 된 거죠. 이렇지 않으면 소유자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서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부분에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3단계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도시의 아름다운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는 게 다 뭘로 하는 거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거라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내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뭘 규제하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말하는 중이야 지금. 알겠습니까? 이걸 알고 앞으로 본론 들어가면 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면 8주 중 6주가 지나간단 말이야. 지금은 용어 정의 보는 거니까 전반적인 흐름하고 큰 빅피처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야 지금.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 그러면 그 내용이 9페이지 정 가운데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내용 등에 이제 언급이 되어지죠. 그럼 기반시설 종류. 시작. 기반시설 종류는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이라고 하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에 7가지의 기반시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방법은 그닥 없습니다. 이 기반시설 종류는 그냥 정해진 거라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교공유공 방보안. 문제 포인트는 뭐다?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문제 스타일이에요. 뭐라고요?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용에서 대부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교통시설인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모를 만한 건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요건 좀 특이하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 교통시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주의할 거 폐차장. 폐차장 가면 자꾸 뭐 같아요? 교통시설 같아. 하지만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이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폐차장은 교통과 아무 관계 없어요. 차 폐차하는 거야. 오염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환경기초야. 이해가셨죠? 그거 하고요. 공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본다면 우리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이런 건 다 공간시설이고요. 뭐 유통 공급으로 봤을 때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많이 물어보는 거 공동구. 공동구도 유통 공급시설 중에 하나고요. 아주 중요하죠. 또 다음 주에 뒤에 가면 공동구만 또 별도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요? 공동구만 또 별도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 워낙 중요한데 공동구 의미 또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그럼 제가 사진 좀 보여줄게. 이 공동구에 대한 부분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기반시설 중에서 유통 공급시설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표면 밑에 둥그런 관을 묻어놔요. 그래가지고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도로 밑에다가 뭐 하죠? 공동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동구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뭐가 된다? 지상에 있었던 이런 전봇대 같은 것은 다 필요가 없게 되죠. 원래 지상에 전봇대가 있으면 그 위에 앉아있는 버드가 하나 있어요. 참버드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하얀색 땅을 싸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통 전봇대 밑에 부분 이렇게 금가 있고 차도 못 땡기고 전봇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원활한 소통의 지장을 주죠. 그리고 도로 구조도 망가뜨리죠. 미관도 어지럽히죠.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뽑아버린 다음에 지표면 밑에 공동구를 묻어놓고 전기, 전화, 가스 등 배관 등을 공동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깔끔해지겠죠? 이게 바로 유통공급시설로서의 공동구라고 하고 작년 31회에 또 나왔어요. 뒤에 가면 얘기할 건데 200만을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의 시행자가 있다면 사업할 때 공동구를 설치해 줘야 돼요. 안 써도 돼요. 뒤에 가면 나오니까. 일단 지금은 공동구가 뭔지 의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유통공급시설. 시작.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그런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해봐봐요.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같은 게 있고요. 방제시설 대표적인 게 하천이에요. 한강 하천. 이런 게 방제시설이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유수지는 뭡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쓰지 말고 들어요. 머무를 유, 물수, 연못지자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머무르는 연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홍수 방제용으로 보통 중하류에다가 홍수 방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못 같은 곳을 비워놓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 많이 오면 수문을 열어서 글로 물을 보내버리죠. 그래서 홍수를 막아요. 이걸 유수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유수지. 머무를 유, 물수, 연못지자를 써요. 이게 유수지. 알겠습니까? 그냥 그게 방제구나가 아시면 돼. 그냥 기본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은 뭐냐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써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도종이라고 하지. 뭐라고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도종. 시작. 장도종. 이게 생을 마감할 때 쓰는 보건위생시설이야. 근데 이거랑 많이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지 바로. 뭐냐?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은 우리가 환경에 위해를 줄 만한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가 대표적인 환경기초인데 자꾸 하수도를 보건위생시설로 많이 속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수도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으니까 하수도는 보건위생이 아니야. 환경기초야. 가장 많이 물어본 게 하수도와 폐차장이야. 환경기초인데 하수도는 보건위생으로 속이고 폐차장은 교통수로 속이고. 알겠습니까? 그런 속임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나머지 읽어보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 빗물 저장 이용설은 새로 들어온 거니 기억하셔야 돼. 빗물 저장 이용설은 환경 개초 시설. 그죠? 빗물 저장 이용설은 뭐다? 환경 기초 시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 시설까지를 환경 기초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한 2, 3년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나올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종류와 연결에 대한 부분들 나올 때 이거 실수하면 정말 심각해요. 다시 얘기해요. 40개 중에 12개 아주 쉬운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그걸 틀리면 점수가 안 나와요. 어려운 건 어려워서 못 맞춰요. 쉬운 건 기억 안 나 못 맞춰요. 중간 레벨의 문제는 왜 못 맞추는지 아십니까? 중간 레벨 문제는 3개는 제껴지고 2개가 남는다? 그리고 고르면 꼭 틀려요. 그건 그래서 틀려. 그렇죠.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다 보면 다 맞췄으면 70점대가 나올 사람이 그거를 관리를 못해서 40점이 안 나오는 거야. 제가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절대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안 해서 못 붙는 게 아니라니까 방법이 틀린 거야. 방법이. 알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매주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매주 까먹어. 그래서 매주 얘기하는 거야. 조금만 가만 놔두면 또 딴생각하고 앉았어. 그렇죠? 내가 살 수가 없어. 하여튼 간에. 어쨌건. 그리고 이런 기반 시설을 뭐를 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도시계획설이야. 그죠? 요 기반 시설이라는 것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 이게 뭐야? 도시계획 시설. 기반 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고, 그리고 이거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한다면 이게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하나 주의할 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지,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안 됐으면 사업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봐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정의 얘기할 때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야.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X. 도시계획 시설을.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됐다면 그건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동그라미. 기반시설. 이게 일반적인 기반시설이야.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거야. 반대로 나오면 안 돼. 뭐라고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거야. 계획하여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야. 내 말 때 이해되죠? 뒤집어서 많이 물어봐. 기초가 흔들리면 다 엉켜. 한 번 더.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거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면 이걸 사업하는 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포함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있지. 뭐라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린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은 금방 봤던 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동그라미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는 거야.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도시계획 사업이야. 여러분 있잖아. 앞에가 다 도시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계획 사업에는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다. 이렇게 외워야 덜 헷갈려. 시작. 계획 사업에는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도시다 보니까 크게 그거 같은 거야 자꾸. 봐봐.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 계획 사업은 3가지야.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봐봐. 계획 사업이 있어? 해봐. 계획 사업이 있어?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건 금방 봤던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여기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을 했지. 이렇게.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뭐도 했어? 정비 사업도 했지.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여기 신도시 만드는 거 뭐 도시 개발 사업도 했지. 요 세 가지의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는 세 가지 사업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 시험 볼 때 여기 나오는 지금 개발 사업 배운이라고 강서, 마곡, 송파, 위례 이런 데 신도시 만드는 거 6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성수동, 무슨 뭐 등등등 왕십리 일대 등등에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정비사업, 옥수동. 이해갑니까? 이런 동네 문제 6문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설치를 위한 거 기반사업부터 정의까지 포함해서 4개 정도.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이 도시계획 사업만 16개 가까운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 도시계획 사업에 배치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봐봐요.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9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봐. 9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도시계획 사업은 3가지 있었어. 도시계획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있었고, 요 자리 산 밑에다가 토지구획 정리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도 진행을 했어. 그 다음에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을 개량한다고 해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진행을 했어. 이 3가지가 뭐야 지금? 도시계획 사업이야. 시작. 도시계획 사업이야.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사업 끝나면 새로운 단지 시가지 만들고 여기다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면서 이런 식으로 복잡했던 동네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토지구획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서 동네가 환골탈태가 이루어지면서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져요.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고 했잖아 아까. 일부에 대한 계획.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야. 토지구획을 깔끔하고 네모 반듯하게 새로운 토지구획을 정리한 다음에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지으면서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 그러면 난개발될 염려가 그닥 없다는 거야 사실은.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해당 내용의 뭐 아파트를 쳐도 해당 내용에 얼마나 가능할지 여러 가지 환경 고려하고 건물의 용도를 정하는 것도 어떤 건물 용도가 가능할지 주거 환경에 위해를 안 줄지 고려를 하고 난개발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정비사업도 개발사업도 시설사업 부지도 아닌데 A라는 자가 나요 여기 건물 질 거예요. 계세요. 여보세요. A씨. 여기 산이에요. 알죠? 건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인이 되어지는 거죠. 뭐라고요? 자연인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기도 힘들고 길도 없고 살기 힘들죠. 그리고 환경은 이빠이 해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A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A의 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할 근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야, 너 이런 행위 하려면 난개발 위험이 있으니까 건물 질 때마다 허가받아. 이게 바로 오른쪽 맨 위에 개발행위 허가의 개념인 거예요. 오른쪽 맨 위에 개발행위 허가 정의 읽어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특광, 특시, 특도시군에게 허가받으라고 나올 거예요. 9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개발행위 허가. 진도 혼자 나가지 말고. 뭐라고요? 한 번 더.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야. 그럼 봐봐. 정비사업도 아니고 개발사업도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사업도 아닌데 건물 같은 걸 진다 이 얘기야. 그럼 당연히 환경에 위해를 주지 기반시설도 없지. 그런데 자기의 개발이익만 따지지. 그러면 얘를 적법하게 규제할 방법은 건건이 허가받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개발행위 허가야.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봐봐.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를 진대. 정비 사업으로. 그럼 개발행 허가 받을까? 안 받아. 왜? 다 거기에 맞게 고려해 세팅된 거야. 도시 개발 사업으로 건물을 지겠대. 개발의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왜? 도시 개발 사업으로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건물을 지겠대. 개발의 허가 안 받아. 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 부지가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도 아니야. 그러면 건건이 할 때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 거야. 그래야 난개발을 적절하게 막을 수 있거든. 봐봐. 지금부터 중요해. 바뀐 거야. 잘 들어. 근데 문제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고 했더니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정한 기준이 필요했어.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난개발을 막았는데 그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게 지역적인 범주가 명백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요번 우리 2월 달에 개정이 돼서 그런 동네를 봐봐. 쓰지 말고 들어봐 일단.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정하고 요 동네에다가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하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잘 봐봐.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 요 자리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성장관리란 내용이 뭔지 봤더니 도로 등의 기반시설 어떻게 할 건지 기반시설 같은 거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같은 것도 어떻게 지을지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거 어떻게 할지를 요 동네에다가 세팅을 따로 해줘.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하고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그러면 요 A한테 언제만 허가 내줘? 성장관리 계획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난개발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돼. 이래서 집중해봐. 새로 들어온 내용이 뭐다? 바로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 대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게 새로 들어오게 됐고 아마 올해 32회 때 기출될 걸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완전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요 의미 이해했죠?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좀 적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책에 오른쪽 위에 좀 봐볼게요. 오른쪽 위에. 그럼 봐봐요. 개발행위 허가는 제가 그림에도 표시해 놨듯이 여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규제사항이라 볼 수는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도시관리계획에 적법은 해야 되겠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 직접 계획해서 규제하는 사항은 아니야. 이 개발행위 허가는.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허가를 받고 하게 돼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근데 여기에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게 이거 바로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여러분 책에는 안 써져 있을 거야. 거기 오른쪽에 공백이 있지?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은 뭐라 그러죠?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 제가 옛날에 정오표 준 거에 다 써 있어 거기. 그렇죠?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 난개발 방지를 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우린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니까 내가 별도로 적어놓은 거야. 쓰라고. 써야 돼. 한 번 더.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1월 12일 날 개정이 됐는데 7월 13일부터 시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말 시행이니까 바뀐 걸로 가야 돼. 우리 시험은 10월 말 시험이니까 그래서 바뀐 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성장관리 계획 됐습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의 성장관리 계획 시작.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의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성장관리 계획이다. 과거의 성장관리 방안이란 말은 다 성장관리 계획으로 바꿔야 돼. 이해 가시겠죠? 이미 연말에 출간된 책들은 다 바꿔야 됩니다. 기본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본서 고쳐가면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그림책으로 확인해 갑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목적성 구역은 두 가지가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1, 2월 달에 열심히 얘기했어요.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의 내용은 아니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오른쪽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볼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답으로 많이 나와요.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니까. 그럼 봐봐요, 여러분.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앞 페이지에 8페이지에서 이거 좀 봐봐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죠. 앞에 8페이지에.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 때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도시관리계획. 제가 아까는 3번만 얘기했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이거 말고 또 봐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을 정해.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신도시 만들고 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만들어. 이게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인 거야 지금.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난개발을 막아. 그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라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절대 노란색 바닥에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야. 그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서 얘네를 써놓고 답으로 많이 내요. 됐습니까? 목차 먼저 이해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을 배우는 게 목적이지만 얘를 잘 배우려면 얘보다 앞서는 계획을 알아야 되니까 도시 기본계획도 배우고 광역도시계획도 배우고 국가계획도 배우는 거고 모든 거를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따로 통제를 해. 그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체 목차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오늘 1일학습 중거 몇 문제 좀 풀어봅시다. 봐봐요. 오늘 1일학습 중거 1회차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중간중간 풀 거예요. 앞으로는. 아셨죠? 왜? 안 그러면 시간 확보가 어려워 너무. 따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1번이에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래. 항상 얘기하죠.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항상 얘기해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의미하고 어디에 만드는지를 보고 누구를 규제하는 걸 본다면 완벽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은 뭐다? 광역도시계획이고 관할구역이에요. 관할구역. 그럼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은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반시설의 관한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준다면 시작.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준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군자 안 쓴다고 또 오해하지 말고 도시 기본계획이며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정비 개량하는 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되어지겠죠.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광역도시계획이냐 기본계획이냐 도시관리계획이냐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의 정의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지 전부라고 나오면 안 돼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꼭 일부이어만 맞는 단어는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만 전부란 말이 없고 꼭 일부라고 나와야 됩니다. 토지 이용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그렇지, 관리 계획을 말하죠. 서울시란 동네 도시관리 계획 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관리 계획이지 기본 계획이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 3번입니다.
용도 지역은 시작. 용도 지역은 뭐라 했습니까?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everybody 제한 동그라미 하시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하여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어요. 중복하지 아니하고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으로 결정하는 지역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정확하지 않은 맞추기 힘듭니다. 그렇죠?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게다가 기반시설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교공, 유공, 방보한에 총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에 위해를 주는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에요. 빗물 저장 이용시설 환경기초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은 꼭 물어봐 줘야 돼요. 이 얘기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빗물 저장 이용시설도 환경기초예요. 왜? 빗물은 사실은 정화하지 않고도 변기물이라든가 도로 청소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를 덜 한다면 에너지 덜 쓰고 환경 위해를 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있고 마지막으로 교통시설이 아니야. 폐차장. 환경기초시설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니까 장도종, 도축장. 어제 어떤 분이 도로시?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뭐라고요? 도축장. 이래 보시고요. 요즘에 도로시란 드라마 하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그 정도 장도종입니다. 이것도 괜히 했네. 봐봐요. 5번 봅시다. 그러면 5번 봐요. 5번 중요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들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하려고 한다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시면 특별시장에 뭘 받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두 번째 거 추설된 거, 무엇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 무엇은? 그렇지. 성장관리 계획은. 이거 도시관리계획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는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새로 들어온 거니까 단어 혼동하지 마세요.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정해진 곳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막으려고 기반시설 배치 규모나 건축물 용도 제한이나 건폐 용적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았을 때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걸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하죠. 제가 일일학습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챙겨줘야 되고 요번에 물어볼 가능성 아주 높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5번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고요. 6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 보면서 다시 얘기하죠. 강사력이 합격이다.